1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또 걸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왕입니다. 오늘은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소장을 넣으면 판결문은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소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시려는 분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소송을 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장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선납입니다. 후불 아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장이 송달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데요. 주소가 불명확한 게 아니면 한 1, 2주 정도, 늦어도 2주 내로는 송달이 됩니다. 주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일단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을 했어요. 소장이 날아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답변을 30일 내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요. 답변서를 30일 내로 써서 내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기일을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기일에도 안 나가면은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제 뭐 1심 완전히 그냥 이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를 제기하신 분이.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서를 충실하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식적 답변서라고 해가지고 답변서를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만, 예를 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문구를 써서 일단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막았어요. 아니면 이제 소장 송달 받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은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변론 기일에 나가서 이제 그동안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이 됩니다. 진술이라고 하죠. 소장과 답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준비 서면이 하나 더 제출이 됐다면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그렇게 이제 변론 기일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내가 제출했던 서류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을 나와서 법정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그럼 그 부분들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날 뭐 진술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를 검토하기 위한 어떤 기일을 잡거나 아니면은 서면 공격 방어죠. 서면으로 하는 공격 방어가 전부 끝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잡게 되는 경우에는요, 첫 기일에서 증인 신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 신청이 있어가지고 감정 기일을 진행을 하고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든지, 변론 기일이 한 번 더 잡히는 경우는 일단은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좀 늦게 제출해서 좀 촉박하게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 시간을 더 벌거나, 아니면은 판사님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 중에서 약간 좀 애매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기일 더 주고 반박하는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그런 기간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 변론 기일을 잡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속행되어서 그 다음 기일에 또 다시 만나서 공격 방어를 또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변론 기일이 전부 다 이제 진행이 되고 더 이상 판결문을 쓰는데 장애가 없을 정도로 모든 주장과 증거가 수집이 되었을 때, 그때는 변론 종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짧게 말하면 심리를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 결심했어 이런 결심이 아니고요, 심리를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결심이라고 합니다.
결심이 되고 나면 이제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판결 선고 기일을 잡게 되고요. 네,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각자의 주소로 송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소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서류가 출발합니다. 소장이. 그럼 한 1, 2주 정도 방금 제가 아까 전에 걸린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30일 동안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행이 되어서 그 다음 기일 잡게 되면 한 달 정도 후로 잡게 됩니다. 일단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날 어떤 변론 기일을 정할 때 그날 다른 곳에 재판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기일을 좀 더 뒤로 잡게 됩니다. 그럼 한 달이 넘게 되는 거죠. 뭐 한두 주 정도 더 뒤로 잡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에서 뭐 좀 더 한 2달 정도 뒤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또 2-3달은 금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첫 그 심급에서 1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1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번에는 형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형사소송은 좀 더 복잡합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